안녕하세요. 강감주입니다. 작년 용산 팝업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뜨친이랑 주말 구경을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바늘 이야기에 피그먼트 울에 반해버렸지 뭡니까? 이렇게 오묘한 브라운은 오랜만이었어요. 결국 구매 완료!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바늘 이야기에 이번에 용산 팝스토어에 가서 산 피그먼트 울 블루 마롱 색상입니다. 이 색상이 품절이 되기도 하고 인기가 많은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가서 이 실로 직접 짜여진 로우키 카라 니트? 카라 자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뜨고 싶던 가디건이 있는데 그거랑 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색상을 일단 사왔습니다. 일단 한 볼만 샀고요. 한 볼에 260g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 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두 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색감이 엄청 오묘한 게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브라운 색상 안에 약간 파란색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편물을 봤을 때 너무 오묘하게 예쁜 편물이 나오거든요. 이 실로 뭘 뜰 거냐 라고 했을 때 이번에 뜨려는 작품은 암스테르담 가디건입니다. 원작에서는 너무 예쁜 회색으로 작업을 하셨고 솜솜뜨게 러스크 실의 도브테일 컬러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색을 안 좋아하거든요. 저한테는 잘 안 받는 컬러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브라운은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가디건은 이 예쁜 브라운 블루 컬러 조합으로 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이 조합으로 암스테르담 가디건을 떠보려고 합니다. 스와치를 떠왔습니다. 왼쪽은 6mm 바늘로 뜬 스와치고요. 오른쪽이 5mm 바늘로 뜬 스와치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가로폭은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세로폭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편물을 들었을 때 편물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6mm가 확실히 엄청 성근 느낌이 들어서 고민이 되는 거고 피그먼트 울 실 자체가 세탁을 하면 세탁 매직이 조금 있는 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탁을 했을 때 이런 성근 느낌이 얼마나 매워지느냐에 따라서 6mm로 뜰지 5mm로 뜰지 정할 것 같아요. 6mm 편물은 사이사이 구멍이 너무 크게 잘 느껴지고요. 5mm도 느껴지긴 하는데 왼쪽은 너무 성글어서 흐물흐물 거리는 느낌이라면 오른쪽은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세탁 후 보니까 둘이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6mm로 갑니다. 카페에 편집하러 온 김에 뜨개도 조금 해줍니다. 6mm 바늘로 뒷판부터 코를 잡아주는데요. 경사뜨기 부분이라 턴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 우류를 뜨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뒷판 턴을 다 해준 상태고요. 왼쪽 소매 부분부터 오른쪽 소매까지 레글런을 포함해서 한 번에 떠줍니다. 늘린 구간마다 단수링 표시도 같이 해줍니다. 성수 뜨개 카페 메리노에 왔습니다. 뜨개 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아요. 친구들보다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날도 결혼식에 갔다가 와서 나름 교양 있는 복장입니다. 암스테르담 가디건 무늬 자체는 굉장히 쉬운 편인데요. 레글럼 늘린 단마다 꼭 코를 하나씩 빼먹어서 귀찮지만
아이패드에 도안을 켜두고 체크해가면서 떠줬습니다. 외워서도 뜰 수 있지만 특히 친구들이랑 같이 뜰 때는 집중력 이슈로 맨날 틀립니다. 뜨개 모임에서는 무매 도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카페가 생각보다 많이 춥더라고요. 1층은 유리문에서 우풍이 돌아서 그런가 봐요. 외투를 입고 다시 뜨개질에 몰두해봅니다. 친구들이랑 얘기를 엄청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즐겁게 뜨개하다 갔습니다. 확실히 뜨개 카페라서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제 방문 의사 100%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줘. 아니요, 그 케이크 할. 생각지도 못했어. 연말 영상을 지금이나마 끼워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고요. 수원 행궁동으로 갑니다. 카페 뜨개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푸르시오를 곁들인 친구랑 냉장고를 부탁해서 나온 그거랑 그 미꾸라지 알아? 김풍의 최악의 요리 얘기를 하면서 그거 김성주도 소스 만들어서 똥이라고 그러잖아. 맞아, 너무 풀다 보니 금방 풀더라고요. 물 내려야 됩니다. 아 맞아, 그 물 내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 비주얼이 진짜 충격이었어. 맞아,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거. 그래서 그거였다. 그래서 최악. 연말 뜨개 장소로는 역시 누텐이죠.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비교 불가입니다. 공간 자체가 엄청 예쁘고 채광이 미쳤습니다. 예쁜 디자인에 뜨개 소품이나 의류도 많아서 구경하기 좋아요. 카페 위치가 서울 끝자락이어서 방문하긴 힘들지만 주기적으로 들려줘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음료와 뜨개 한 편 조져주고 제 방에서 2차 뜨개 해줬습니다. 탑다운 도안 특징 한번 얹어보기. 근데 왠지 작을 것 같아서 불안했던 콘사에 실이 조금 남았다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풀었다가 대참사였어요. 겨우겨우 풀어서 다시 말았던 이슈가 있었고요. 다음 날까지 뜨개를 했습니다. 1박 2일로 제 자취방에서 뜨밤을 보내고 광교호수가 보이는 카페로 돌진해왔습니다. 연말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뜨개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혼자보단 뜨친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의류를 뜨다 보니 의류를 뜨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캐리어 들고 어디 가냐고요? 강릉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2025년을 잘 보내주고요. 안목에 LP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10년지기 고등학교 친구랑 우연히 들리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2시간 동안 노래만 열심히 들은 듯해요. 친구 덕에 라이브 띵곡도 알게 돼버렸지 뭡니까? 그렇게 2025년을 굿바이 해줬습니다.
2026년이 되었으니 새해부터 뜨개 타임 가져야겠죠. 암스테르간 가디건이 디자인은 심플한데 왜 예뻐 보이는 걸까 싶었는데 더블 니팅 지옥이 있었습니다. 고무단은 5mm, 더블 니팅 밴드는 4mm를 사용했습니다. 고무단까지 다 뜨고 난 모습이고요. 작게 떠질까봐 겁이 나서 문작보다 1mm 올린 6mm로 뜨니까 너무 크게 떠졌더라고요. 그래도 킵고잉 합니다. 차이가 잘 날지 모르겠지만 검은색 단추는 이런 느낌이고요. 얘는 갈색 단추예요. 기존에 사준 단추가 너무 안 어울려서 급하게 본가로 로켓 배송시킨 거북이 단추예요.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결국 아빠가 갈색 단추로 골라주셨습니다. 2026년 새해 연휴를 본가에서 보내면서 진작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랑 놀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그리고 역시 더블 니팅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일 생각 안 하고 뜨개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누가 저 회사 못 가게 하고 뜨개만 시키면 좋겠는데 하지만 또 언젠가 뜨개가 질리는 날이 오겠죠? 그래도 뜨개에 질릴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려고요. 두 번째 콘까지 써준 상태고요. 카라 더블 니팅을 떠줄 차례입니다. 카라 코주기를 신경을 써주면 이렇게 라인이 살아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콘사에 실이 애매하게 남아서 세 번째 콘사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소매 부분이랑 주머니 부분도 떠줘야 합니다. 카라를 궁금해 하실까봐 카라만 조금만 더 다시 보여드리면 도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34단 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도 6mm 바늘로 떴어서 이 부분도 6mm 바늘 떠주고 더블 니팅 들어간 거는 4mm로 떠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4mm 쭉 올라오고 여기도 4mm 해가지고 저는 4mm 바늘이랑 6mm 바늘 동시에 걸어서 같이 떠줬습니다. 짠! 주머니를 만들어서 왔고요. 형광등을 안 켜는 게 오히려 색감을 잘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아이폰이 제가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색감을 좀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주머니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여기 안에 메리아스로 그냥 쭉 뜨면 되거든요. 안에 메리아스로 먼저 단을 떠준 다음에 겉에 더블 니팅을 해줘요. 그래서 더블 니팅 남은 꼬리 실을 길게 빼서 여기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안쪽으로 돌려서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거보다는 기성복 주머니처럼 그냥 메리아스를 20단을 2번을 떠서 그러니까 이어서 뜬 다음에 그냥 그 안에서 시접만 서로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떠진 앞판에다가 이렇게 바느질해서 붙이는 것보다는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주는 게 더 뭔가 제가 원하는 그런 주머니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하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인 소매뜨기 타임입니다. 바늘을 크게 떴다 보니 소매 불리한 부분이 이미 제 팔뚝 아래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 상태로 도안대로 팔을 떠보니까 폼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뜨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이게 소매까지 다 뜨고 왔는데요. 소매가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보리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서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행복 회로를 돌려보다가 여기가 너무 이렇게
너무 벌룬핏이 돼서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풀고, 왜냐면 여기 줄임단부터 그러면 다시 떠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3일 떴는데 물론 영상 편집한다고 많이 뜬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장갑바늘로 뜨는 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무 커지니까 그냥, 아니면 여기 맨 마지막 줄임을 풀고 여기서 시보리 마감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할지 아니면 다 풀고 줄임부터 다시 할지가 조금 고민입니다. 근데 결과는 풀어야 될 것 같다는 거. 너무 이게 한 여기까지만 오면 괜찮은데 아예 손을 다 돕는 기장이 돼버리니까 팔 윗부분 중간 넘어서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 미스에서부터 잘못이 된 것 같다. 남은 소매를 떠보려고요. 주말에는, 요즘에는 일어나자마자 씻고요. 완전 머리까지 싹 씻고, 그리고 아침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좀 여유롭게 보내야 주말이 길어지더라고요. 안 그러면 주말이 너무 짧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쉽잖아요. 평일에도 일만 하는데 주말도 짧은 느낌이 들면. 그리고 뜨개질을 사실 평일에 해봤자 많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왕창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두 시에 미적거리다가 한두 시에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싹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면 주말이 확실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를 너무 크게 뜬 거예요. 원작에서 5mm 바늘을 썼는데 제가 너무 쫀손이어가지고 보통 바늘을 한 사이즈 업해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와치를 냈을 때도 그 6mm로 해도 그 코수는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mm랑 6mm랑 코수는 똑같고 단 차이니까 그냥 6mm로 작업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그 코스 단수 정확하게 맞는 거는 5mm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그 옷이 작게 나올 것 같다는 불안감, 왜냐면 제가 옷을 좀 크게 입거든요. 그래서 옷이 작게 나올 것 같은 그 불안감 하나 때문에 6mm 바늘로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왠지 제 느낌에 팔을 원래 14단? 10단마다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원작 작가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줄이면 3번 할 때마다 이 무늬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엄청 6번을 해야 원래 무늬대로 되고 거기서 이제 소매 고무단을 만드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조금 줄여볼까? 뭐 12단, 8단 이렇게 해서 6번을 줄이는 과정을 할까? 막 하다가 왠지 그냥 원작대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결국 원작대로 14단씩 줄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결국에는 소매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옷을 만들면서 느낀 게 이거 좀 그냥 이렇게 대충 넘겨볼까?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잘 안 넘기고 그렇게 대충 넘겨버리면 결국에 옷을 입을 때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안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옷을 많이 만들어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영상도 제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영상을 빨리 못 올려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 제가 채널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걸 뭔가 빨리빨리 콘텐츠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어차피 제 원래 그 유튜브 목적도 어차피 나는 내가 입을 옷을 뜨는데 이거를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간직하지 말고 영상으로 좀 남겨서 뭐 내가 모르는 부분이나 내가 변형했던 것들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내가 좀 뭔가 내 삶의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면 너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옷을 만들어야겠다가 어쨌든 제 이 생각의 바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매를 바꿔서 떠보고 오른쪽 소매를 아무래도 다시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완성을 하고 빨래를 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입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매를 뜨고 올게요. 소매를 두 쪽을 다 완성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확실히 여기가 스팀 먹인 편물이고 여기는 스팀을 안 먹인 편물이라서 딱 봐도 엄청 티가 많이 나거든요. 딱 봐도 코가 엄청 가지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다가 세탁까지 하면 진짜 완전 가지런하게 잘 될 것 같고 세탁을 하고 건조기까지 거의 다 마른 상태에서 건조기까지 살짝 돌려주면 훨씬 더 예쁜 편물의 느낌이 난다고 하네요. 이게 피그먼트 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시 뜬 소매는 여기도 원래는 매직 루프로 만드는 방식으로 떴었는데 좀 많이 성글어서 시보리를 딱 잡아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갑 바늘로 진짜 쫀쫀하게 당겨서 컨티넨탈 말고 아메리칸 방식으로 뜨니까 확실히 엄청 더 쫀쫀해져서 이 방식으로 이 소매 부분을 다시 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원작 도안에서 말해주시는 것처럼 14단, 14단씩 줄임을 진행했는데 새로 뜬 편물은 줄임을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3단마다 줄여야 돼서 3단마다 줄여야 그 시보리 단을 만들 때 한코 고무단을 만들 때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 소매 부분은 잘라주고요. 여기서 그냥 커팅을 할 거고 여기는 쭉 풀어가지고 다시 첫 번째 줄임 전부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잘라줄게요. 잘릴까? 잘린다. 그냥 대략 어렴풋이 잘라줄게요. 안녕. 잘 가. 잘랐습니다.